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4장 곡선의 방정식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분수식을 비롯한 다양한 함수 형태 그리고 그래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교재 보시면 4절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주로 경작에서 많이 활용되는 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 곱하기 y가 c 형태. 이걸 y로 정리하면 y는 x분의 c 꼴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하면 다 x, y, c는 다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가 만약에 12를 x로 나누는 꼴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x를 전리 넘기면 x 곱하기 y는 12와 같은 형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자, x축과 y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수평축에는 x축이라 그러고 수직축에는 y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좀 그리기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어떤 감을 잡기 위해서 각각의 값을 우리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할게요. 자, x가 빵이 되면 어떻게 돼? x가 빵이 되면 빵분의 12 이거는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x가 빵인데 곱해서 y가 어떤 걸 곱해서 12가 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모가 0이 되면 이거는 정의가 안 된다 해서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x가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2 또는 y는 곱해서 12가 되는 거니까 y는 12 이렇게 되고요. 2일 때는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네, 마이너스 12가 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요쪽을 볼게요. 요쪽의 형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다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x가 1이 되면 12가 되고요. 12, 1일 때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x가 2가 되면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이러한 곡선을 하나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다음 여기 부분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 0일 때는 부정이라서 정의가 안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 점점점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2 여기가 될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 네,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역시 형태가 이런 식의 두 개의 곡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각 쌍곡선 형태다 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게 되고요. 이런 형태 값을 우리가 자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요걸 좀 더 일반화시킨 게 바로 요 꼴이에요. 아까는 알파 베타가 1이고요. C가 12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좀 특수한 걸로 알파 베타가 1이 아닌 경우, 일반화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요. 분수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똑같이 보이시죠? 이거 정리해 볼게요. y로 정리하면 y의 베타 이렇게 되면 x의 알파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 c 이런 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돼요? 베타를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면 양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베타 있는 건데 양쪽에다가 베타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베타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베타 지워지니까 이거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전체에다가 베타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x 여기 알파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기다가 베타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c의 베타분의 1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이런 계산하는 게 사실 우리 시험에 좀 기본적인 형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이거 경작에서 많이 사용되는 예인데요. x의 3분의 1이고요. y의 3분의 2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알파 베타 꼴로 암기하지 마시고요. 9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거 y로 정리해 봅니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y는 네, 역시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x의 3승분의 1이 전리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y를 그냥 놔두면 3분의 2 이렇게 있으니까 x의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그냥 9로 놔둬도 되고요. 9로 놔둘까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돼요. y로 정리하면 네, 요 양쪽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요? 2분의 3승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전체에다가도 2분의 3승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2분의 3승을 해주고요. 여기다가도 2분의 3승을 해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요거 박스를 한번 칠해 볼까요? 자, 얘 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네, 그렇죠. 여기 2와 2, 3, 3 지워지니까 드디어 이렇게 y 값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요. 요거 정리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정리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x의 3분의 1승인데 2분의 3 하니까 3, 3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x의 2분의 1승이 분모에는 남고요. y는 이게 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짬짬 지워지면서 3의 3승 하니까 뭐 정리할까요? 2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시 또 정리를 해도 되고요. 자,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네, 여기다 합시다. 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나타내면 이거 x의 제곱 요걸로 집어넣으면 x의 2분의 1승 y는 2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각삼곡선 형태는 맞아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형태를 약간 변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그래프를 살짝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자, 이거요.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합시다. y로 한번 다시 한번 식을 정리해서 보시면 y는 자,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x랑 마찬가지예요. 27 이렇게 돼 있고요. x의 2분의 1승 0.5죠.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감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여기 수평축이 x고 여기가 y 이렇게 있으면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y는 x분의 27이라고 할게요. x분의 27의 형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여기요. 요거 이전의 단계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y는 x분의 27 약간 직각삼곡선 형태인데 x가 3일 때는 얼마일까요? 3일 때는 9 이렇게 될 거예요. 3일 때는 9, 3, 9, 27 이렇게 되니까요. x가 9일 때는 어떻게 돼요?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9일 때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각삼곡선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가 바로 어떤 거다? 네, 요거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 형태를 보는 거야. y는 x의 0.5에 27 이렇게 되면 자, 9일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일 때는 x가 9를 집어넣으면 3분의 27 되니까 9일 때 값이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위치하고 3일 때는 루트 3분의 27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살짝 조금 올라간다 할게요. 그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뭐 정확하게 보진 않고 감만 그냥 잡으세요. 그러니까 얘 형태는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살펴봤던 직각삼곡선의 기본꼴, 얘가 직각삼곡선의 기본꼴인데 그거를 약간 변형한 거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코업, 더글라스, 뭐 효용함수, 생산함수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경작에서 우리 자주 사용되는 형태니까 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요런 꼴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요런 꼴 x값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값을 집어넣어 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x가 음수가 돼서 0보다 작으면 이건 이제 경작에서 보통 투인물이라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x가 양수인 구간만 우리가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빵일 때는 y가 빵 이렇게 되고요. x가 1일 때는 얼마예요? x가 1일 때는 역시 1 이렇게 되고요. x가 4일 때 2, 3, 4. 4일 때가 루트 4 하니까 2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양이 아이고 여기까지 가야죠. 모양이 이렇게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을 찍게 되면 이렇게 돼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모양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곡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뭐 표로 나타내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효용함수라든가 생산함수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한계 생산,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형태가 이렇게 루트로 된 걸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효용함수의 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약간 좀 특수한 형태죠. 특수한 형태의 꼴이에요. 특수한 형태. 특수한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밑에 제가 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이건 둘 중에 작은 값이 전체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요. 2분의 x, 3분의 y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게 5가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이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이게 둘 중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둘 중에 작은 값이 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x가 10이고 y가 21이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x가 10이고 y가 21이라고 하면 자, 이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둘 중에 작은 게 돼야 되는데 x가 10이니까 2분의 10 해서 5가 되고요. y가 21이니까 3, 7은 21 해서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값은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작은 값이 5니까 5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x가 12로 증가하고요. y가 10이나 14로 증가했다 할게요. x가 뭐 14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y 값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21이고 y도 21이면 2라면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x가 12가 됐으니까 여기가 6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7이고요. 그럼 이때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자, 둘 중에 14를 집어넣으면 7 이렇게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게 7이니까 7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밑에 값을 한번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x값을 이쪽에다 표현을 하죠. x값이 이거고 x값이 이거라고 하고요. y값이 이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10이고 y가 21이라 할게요. y가 21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그림을 좀 작게 할 거예요. 이걸로 그냥 할게요. 자, 그럼 그 값은 얼마입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과 21일 때 요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 둘 중에 작은 값은 5니까 쭉 해서 여기다 5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x가 10이고 y가 21입니다. x가 10이고 y가 21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이고 21이니까 여기 6 이렇게요. 각각의 값을 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거 볼까요? x가 14고 y가 2예요. x가 14고 y가 그쵸, y가 12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1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앞에 거는 똑같으니까 21 지워졌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21일 때 이렇게 되면 여기는 7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값들을 각각이 쫙 대응을 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떤 똑같은 값을 찾아내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게 또 재밌는 형태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걸 좀 굵게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색깔을 한번 칠해보면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값이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값이 다 2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값이 2 이렇게 돼요. 이것도 길이를 맞출 걸 그랬나요? 네, 그냥 대충 아시겠죠? 취지를.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고요. 3 이렇게 돼 있고요. 오, 이게 모양이 나중에 보면 어떤 무차별 곡선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효용함수 할 때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 곡선 할 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완전 보완제의 특성인데 모양이 이런 형태를 지니게 돼요. 이렇게 값이 이쪽에서 xy가 할 때 넘어가는데 이게 L자 형태로 꺾이는 형태 할 때 우리가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를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거기 보시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x축과 y축에다가 표현을 해서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한번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 있을 때 여기가 x고요 여기가 y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값을 주는 거를 표현하면 이게 L자 형태가 돼요. 그래서 파란 색깔 쭉 해서 파란 색깔로 쭉 해서 여기 보시면 쭉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거 생각해 볼게요. 2가 되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뭐 2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걸 나타냅니다. 해서요. 아이고 요거 그냥 가로로 할까요? 가로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분의 x, 3분의 y인데 2가 되는 점들 그거 보시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x가 4일 때 y는 6이죠. 그래서 x가 4일 때 y는 6. 좀 더 크게 맞춰도 되긴 했었을 텐데. 그리고 x가 6일 때 y가 6. 이렇게 되면 여기는 다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x가 8일 때 y는 6. x가 4인데 y 값이 커져. y 값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9 이렇게 커져도 요거 값은 요 안에. 그래서 같은 값을 주는 이렇게 L자 형태를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봐서 요 특징을 우리가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효용함수, 생산함수 많이 쓸 텐데 내용을 정리하면요. 1번. 자, 요렇게 있잖아요. 둘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돼 있으면 XY 평면에서 L자 형태를 보인다 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한 그래프가 C가 만약에 주어졌어. C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 그랬을 때 XY는 최소한 다음의 크기가 돼야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게 전체가 돼야 되니까 자, 요거요. 알파분의 X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이제 꺾여요. 베타분의 Y일 때가 C가 되는 점에서 이거에서 꺾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는가는 요 앞에 본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걸로 그대로 해볼게요. 요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만약에 C가 이제 9가 된다고 할게요. 지금 만약에 둘 중에 작은 건데 2분의 X에다가 3분의 Y가 되는데 얘가 9인 경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둘 중에 작아야 되니까 X 값은 얼마가 돼야 9가 돼요? 여기 18 돼야 되고 Y는 27일 때 이렇게 일 때 최소 그랬을 때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특징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좀 빠르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음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동일한 그래프를 나타낼 때 Y에 대해서 정리해서 동일한 그래프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Y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은 Y는 X분의 10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요거 두 번째 식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양쪽을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러면 XY는 100 하니까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는 루트 씌운 거잖아. 그러면 아시겠지만 루트 X 루트 y는 10 이렇게 되고 이 루트 x라는 게 2분의 1승이잖아요.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세 개는 전부 다 똑같은 형태가 되고요. 그래프를 나타내세요 라고 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직각삼각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가 되면 각각의 x가 1일 때 100, 2일 때 50 해가지고 모양이 이런 식의 직각삼각선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두 식을 이용해서 x에 대응하는 y값의 표를 완성하고 이를 그래프에 옮기세요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각각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x가 빵일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1이고요. 빵일 때는 정의가 안 되고 1일 때 1이고요. 4일 때 2고요. 9일 때 3이고요. 16일 때 4고요. 5고요. 6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3 루트 x 이런 형태가 되면 요거 3배가 되는 거죠. 3이고요. 6이고요. 9고요. 12고요. 15고요. 18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두 개 그래프를 우리가 살짝 그려서 형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위에 나와 있는 x가 루트 x인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요. 1일 때 1이고 살짝 그릴까요? 1일 때 1이고 점점점점 그쵸? 2일 때 2고 3일 때 얼마에 9일 때 4일 때 2고 9일 때 3 이렇게 됩니다. 3 여기 1일 때 1이고 요것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모양 자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y는 루트 x 이런 식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3 루트 x는 그렇죠. 9일 때 얼마가 돼요? 9일 때 9가 되고요. 언제 값이 그거냐면 1일 때 3이야. 그럼 여기를 지나요. 점점점 1일 때 3.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0일 땐 0이고 9일 때는 네, 9가 돼요. 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3배만큼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이 문제 풀어볼까요? C값이 12가 되는 그래프를 각각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자, X축과 Y축에다가 이제 한번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산선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C값이 10이니까 우리가 2X 플러스 3Y는 12인 경우 이렇게 돼요. 각각의 절편을 찾으시면 좋겠는데요. X가 빵이 되면 Y는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4. 여기가 Y축 절편. 자, Y가 빵이면 X는 6 이렇게 됩니다. 6일 때 빵이 돼요. X축 절편.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게 바로 요 위에는 전부 다 값이 1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예산선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기 해당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둘 중에 작은 건데 요거 C가 12일 때니까 작은 거. 그래서 2x 3y는 12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는 둘 중에 작은 게 전체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고요. 이제 꺾이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2x랑 3y가 같을 때 꺾인다라는 것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x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형태라고 하는데 L자 형태가 될 것이고요. L자 형태는 어디가 꺾입니까 봐야 되는데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꺾여요. 그래서 이제 같을 때 12가 되는 거는 이걸로 놓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x 3y 이때 12가 되는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데 x는 6일 때 최소값이 되고 3일 때는 3y는 10이니까 y는 4일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곡선 형태가 12일 때니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이제 교차점 고를 때는요, 여기 꺾이는 부분 요거 관계 있잖아요. 요거를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뭐 경작 시간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요거 볼게요. 한 농부가 있는데 자급자족을 하면서 오직 죄송합니다. 쌀이죠, 쌀. 경상도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쌀만 구입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달 농사를 지어서 벌어들이는 소득 I가 이제 인컴에서 소득이라 합시다. 모두 쌀을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이달 이 농부의 소득은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농부의 이달 쌀 수요 곡선을 그리세요 라고 나타냈어요. 자, 우리 이 경작적인 마인드가 좀 더 있으면 좋아요. 이게 이제 I를 우리가 소득이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을 가지고 X제도 구입하고 다른 제와도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쌀만 구입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득을 가지고 쌀에 얼마를 지출합니까? 라고 하면 얼마 가격을 몇 개 지출했니 구입했니 이거예요. 요거가 바로 쌀에 대한 지출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소득 I는 P 곱하기 Q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소득 I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50만 원 하니까 5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출 금액은 각각 P가 1일 때는 50, 2일 때는 25 이렇게 되니까 직각삼각선 형태가 된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X고요. 이게 Y고요. 자, 그래서 X값이 여기 XY라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 XY보다는 PQ로 해서 합시다. 보통 이제 경작에서는 여기를 Q라고 놓고요. 여기를 P라고 놓으니까 이걸 P로 정리해도 돼요. P는 그래서 Q분의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각삼각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Q가 1일 때 50 이렇게 되고 Q가 2일 때 25 이렇게 될 거예요. 점점점 25 2일 때 25 1일 때 50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형태를 나타내면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지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볼게요. 가격이 여기 P가 50일 때는 Q가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면적 어떻게 돼요? 요거 면적. 요 면적이 50이라니까요. 이게 면적이 소득 지출액을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요 면적은 어떻게 돼요? 25란 말이에요. 그러면 25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이것도 역시 50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지출하는 금액이 전부 다 50이 되는 지출 금액이 50이 되는 PQ와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좀 이제 극대해서 확대해서 나타낸 게 여기 다음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자, 우선 요거 예제를 보시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때 자산이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 1000원 V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효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600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0원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기대 효용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불확실성화의 선택에서 많이 할 건데요. 이렇게 V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형태를 보면, 자, V가 얼마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 600원을 받고 뒷면이면 이제 100원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만약에 뭐 잘 됐어, 잘 돼가지고 앞면이 나와서 여기 보시면 600원을 받으니까 나의 자산이 1000원에다가 600원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이 좋아가지고 만약에 V가 1600원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효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160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40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운이 나빴어. 그래서 운이 나빠가지고요. 만약에 뒷면이 나왔어요. 1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1000원에서 100원을 빼. 그래서 1000원에서 100원을 빼면 그럼 이제 9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효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효용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900 되면 얘는 30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살짝 우리가 보는 건데요. 살짝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수평축에 나와 있는 건 나의 자산이니까 V 자산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효용의 크기예요. 그래서 utility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장 얘기를 하면 좀 더 보시게 될 거고요. 루트 V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형태가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용 함수는 루트 V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앞면이 나와가지고 흥했어. 그래서 V0가 되는 1600일 때는 여기가 40 이렇게 대응이 될 것이고요. 여기 40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16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망했어. 그럼 여기가 900 이렇게 되면 그때 효용은 30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뭐 기대 효용 함수 비슷하게 확장시키게 되는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랑요 우리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네, 두 상품 XY를 소비하게 되는데 값이 없는 효용이 다음과 같은 곡선식의 형태래요. 이게 제가 완전 보완제 레온TF 뭐 효용함수 생산함수라고 그랬고요. 그 특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된다? L자 형태가 되고요. L자 형태이고, 자, 어디서 꺾인다? 그렇죠. 요거 두 개 같을 때야. 4X랑 Y일 때 그때 얼마의 효용? 딱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효용이 40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에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용이 40일 때 4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상품 묶음이 돼야 됩니까? 하면 40으로 이렇게 고정시킨 거죠. 효용이 40으로 고정시켰는데 효용함수는 이렇게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성립해야 돼요. 40인데 4xy 이게 성립을 할 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x는 10 이렇게 되고요. y는 4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값이 효용을 얻기 위해서 구입한 상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XY의 비율을 얼마로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비율을 유지해야 돼요. 요 비율을 유지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아질 때가 제가 그 비율이 꺾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X랑 Y일 때 요 비율을 유지해야지. 결합 비율. 안경 R과 안경 T가 있으면 안경 R 두 개랑 안경 T 하나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안경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림을 요걸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X랑 Y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Y는 4X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Y는 4X니까 결합 비율이 기울기가 4X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 얘가 Y는 4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L자 형태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니면 또 여기서 이렇게 꺾여요. 녹색 깔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꺾이는 데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게 기울기가 이거야. 여기가 보시면 x0면 여기가 점점점 y0다 라고 하면 제로라고 하면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이거 정리하면 돼요. x분의 y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1이면 여기는 4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만약에 2다 라고 하면 점점점 여기는 8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소비 비율은 이렇게 유지되면서 효용 40을 얻는 방법 그걸 찾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요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x가 10이고 y가 40일 때예요. 그래서 3번 그림을 나타낸다 라고 하면 간단한 뼈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가 되고 y가 되잖아요. x가 10일 때 y가 40일 때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L자 형태가 이렇게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효용 40일 때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학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되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좀 특수한 형태의 곡선의 어떤 방정식의 형태와 그리고 그래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곡선으로 이제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챕터 5장 함수에 대한 그래프와 이동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ISLN 곡선, LN 곡선, 뭐 ISLN 곡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